질문은 뒤에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독까지 시켜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 이화여대 복합전문대학원의 최원봉입니다. 외교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유명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여기 없죠. 어딜 봐도 사실 우리나라 이렇게 표시된 뉴욕타임스나 포스트나 이런 데 나온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꾸만 조정자 외교를 한다고 그러고 정말로 뭐 4대 강국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뭐 남북통일을 어떻게 하고 연방제를 어떻게 하고 자꾸만 그런 것을 이제 외교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혹시 시간이 짧을 수도 있으니까 벨소리가 무섭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양 세력과 뭐 대륙 세력이 이렇게 겹치고 4대 강국이 전부 활동하는 이런 지정학적인 약소국이죠. 지정학적으로 약소국입니다. 약소국이 있는 그런 데 위치한 나라가 유일하게 힘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정되지 않도록 남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이렇게 처신을 하는 게 그나마 유일하게 조정자 외교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교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은 그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작은 나라가 지역적으로 또는 지정학적으로 작은 나라가 일관되게 가지 않고 삐뚤빼뚤 가면 계속 이용당하고 결국에는 이제 남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당하게 되는 거죠. 어떤 패권을 추구하는 나라나 차세대 패권을 줄 만한 나라는 독립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념적으로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쫓아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여러 그 강국이 활동하는 지역에 있는 나라는 나름대로 일관되게 가야지 그거에서 신뢰성이 쌓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싱가포르리안 외교라고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그러면서 뭐 전체주의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저희도 얘기를 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는 상식화되어 있고요. 외교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뭐 검찰장악도 있고 적폐청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안 넘어가죠? 페이지밖에 안 나오네요. 제가 열대 페이지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하여튼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지금 현 정권이 취하고 있는 이런 그 전체주의 움직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외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 NL 노선에 하나의 그 구체적인 수단을 외교 쪽에서 찾고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권으로 뭐 내셔널 리버라이제이션 그게 설마 우리나라 외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거라고 그렇게 설마 그럴까 하고 이제 의심을 좀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 2년 전부터 그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날은 거의 상식화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그 민족 해방 노선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걷는데 그게 이제 방해가 되는 어떤 외교적인 세력은 전부 적폐 세력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그 전통적인 이제 얼라이언스의 링크를 이렇게 차단하면서 그 북한과의 연방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새로운 힘을 통해서 어떤 그 중국몽적인 접근을 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연결하는 것을 그 내셔널 리버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서 그쪽에 이제 모든 외교적인 역량을 이렇게 동원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치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항들은 전부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그 NL 노선을 이렇게 외교가 걷고 있고 PD 그 People's Democracy는 어떤 그 한 나라 안에서
가진 자, 못 가진 자 이렇게 나누면서 그죠? 부르주아를 이렇게 좀 쳐내면서 어떤 그 프롤레타리아적인 세력을 하나의 그 권력 기반으로 잡아서 그걸 이제 진영을 구축하면서 거기서 동력을 얻으면서 하나의 그 장기 집권 체제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PD를 추구하는 그 수단은 주로 요 언론장이나 검찰장이나 입법부장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으로 대변되고 있는 대표적인 그 권력기관 개편은 PD 노선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툴이고, NL 또 다른 이제 운동권의 하나의 계열이죠. NL을 추구하는 그 노선은 그 외교 측면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반미 외교라든지 반일 외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NL 노선을 이렇게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현 정권이 이제 공식적으로 인수위 과정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인수위 과정을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그 브레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뭐 위원회도 있고 자문위원들이 이렇게 제시를 한 현 정권의 외교 정책의 핵심 그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키워드는 어떤 그 자주외교입니다. 한마디로 당당한 외교, 자주외교, 당당한 외교, 우리가 주인이 되는 외교,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나라도, 세상에 어떤 나라도 당당한 외교, 자주외교를 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그 우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도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하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없을 테고, 아무리 국가적인 집권자가 지배하는 나라도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하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정말 꿈의 외교죠.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그죠? 누가 남 나라로부터 이렇게 지배당하기 바라고 남에 의해서 항상 신경을 쓰면서 동맹을 구축하기 바라고 누가 그렇게 있겠어요? 근데 그 자주 외교와 당당한 외교 이거를 이렇게 딱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 외교 정책의 가장 핵심 그 키워드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는 거죠. 목표는 당당한 외교, 자주 외교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고 누구도 그 목표를 부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얘기하는 정부가 얘기하는 자주 외교, 당당한 외교는 목표뿐만 아니고 수단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이렇게 뭐 서로 뭐 미국한테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또는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뭐 이렇게 불종하고 이런 거를 당당하지 않은 외교라고 하고, 일본의 전통적인 얘기를 이렇게 거저 거부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하고 주소미아도 우리가 파기할 때 얼마든지 파기하는 거고 하면서 정부 공유도 안 하고, 주한미군의 방위분담도 당당하게 맞서고, 이런 그 수단적인 개념으로 이 당당한 외교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금 얘기하는 NL 노선에 방해가 되는 어떤 그 나라들과의 관계를 전부 이렇게 수단적인 개념으로 자주 외교, 수단적인 개념으로 당당한 외교로 가겠다,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목표와 수단이 완전히 믹스업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치하기도 하고, 마치 북한이 뭐 강대국이 뭐라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받아치듯이 수단적으로 그거를 당당한 외교로 가는 거를 우리나라가 이렇게 채택한 것처럼 오해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실 1차원적인 외교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외교의 그 하나의 그 핵심 이념적인 방향이 이렇게 지금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게 이렇게 키워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데요. 청구권협정, 한일 청구권협정상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배상이 완료되어 있느냐 마느냐 그걸 가지고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아직 그 보상금은 끝났지만 배상금은 아직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위자료 1인당 1억씩 그거를 지불해 달라라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제소를 해서 그 결국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법원은 사실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사법부라는 거는 그 판결도 좀 잘못됐지만 그 사법부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측면을 보는 건 아니고 또 개인의 권리를 구제할까 말까 그것만 보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국가 전체적으로 외교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그거를 국제적으로 인포스 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는 그 국가의 전체의 국가 이념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 정부는 계속 그 판결을 지지하면서 현금화 작업을 이제 뒤에서 종용하고 있는 것이 한 말이에요. 우리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과의 이제 마찰이 오히려 촉발이 되고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났어도 그걸 뭐 제3의 어떤 중재 기관으로 이렇게 그걸 의뢰한다든지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ICJ의 국제사법재판소나 아니면 국제중재재판의 대부분의 케이스가 사실은 국내적인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 하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서 제3의 기관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판결이 정말 국제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조약에 합치되는지 아닌지 확인받는 거예요. 그게 국제사법재판 절차인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이다. 그걸 뭐 어떤 외부기관이 뭘 확인을 해. 그거는 굉장히 국내적인 개념이죠. 요즘에 그 통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미 국제사법재판소 체제, 유엔 체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어떤 국제법과 맞지 않는 거를 자꾸만 이렇게 하나의 그 행정부가 나서서 국내적으로 인포스하면서 실제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이렇게 멀리 하는 거죠. 일부러. 그리고 미국과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 지소미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미국과의 갈등까지 오히려 일부러 이렇게 촉발시키면서 그게 나중에 방위 분담의 하나의 그 증액에 압력으로 오게 하고 그걸 계속 미국과 마찰 관계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미 FTA 그 체결 과정에서도 보면 FTA를 이제 제협상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FTA 제협상 자체를 개시하는 것은 그 한미 FTA 협정상에 한 당사국이 이렇게 요청하면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도 우리나라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를 개시하지 못한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한 8개월간에 끌었습니다. 끌어가지고 뭐 부통령도 오고 뭐 국무장관도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그럴 바에는 한미 FTA 폐기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그때까지 협상 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협정사에 분명히 협상 개시 자체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타결은 별도의 문제지만 그 협상 개시권을 그 조항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계속 한미 간의 갈등 관계를 부추기면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결국은 폐기까지 얘기를 하면서 막 상당히 심각하게 한미 간의 관계가 돌아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실 그 조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게 방송이 잘 안 됩니다. 반대 얘기만 또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계속 나와서 결국은 우리가 정당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언론에는 많이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남북 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를 또 어떻게든 확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 태도를 바꿔서 협상을 급속히 개시를 했고 거의 미국 요구를 거의 다 수용을 하면서 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념 외교의 하나의 그 모순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가를 우리 국민들이 다 치르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안보 정책은 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이런 거는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진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외교를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결국 기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실을 왜곡하고 보복을 촉발하는 어떤 특정 나라를 때리는 수준의 그 외교에 대한 범국민적 진실과 이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얘기, 어려운 얘기 다 치우고 정말 너희들이 솔직하게 얘기해라. 원하는 게 뭐냐? 왜 그렇게 하는데? 정말 거짓말하면서 실제로 원하려고 하는, 추구하려고 하는 NL과 PD지. 그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사례를 제대로 이렇게 분석하면서 지식인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면서 진실과 이성을 회복하는 운동을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통상 정책 자문 취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그 이념 위주의 그 진영들의 사람들로 다 뒤덮여 있죠. 그런 사람들이 청와대와 무슨 자문을 한다고 그러니까 정치 노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면 이 자문 체제를 지금 국회가 좀 마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이렇게 나서서
객관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문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실용주의 외교 노선을 최소한 전환하고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심지어 미국도 우리나라에 뭐라고 못하게 중국도 뭐라고 못하게 최소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주권적인 결정 권한은 있다 하는 것을 이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가 들어서 사실은 대회에 이렇게 천명해야 됩니다.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일관된 처음에 말씀드린 일관된 하나의 노선으로 분명히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안보 문제는 최소한 우리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을 일관되게 밀어붙여야 되고요. 싱가포르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론 우방 국가의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문제를 사실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국제관계는 통상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어요. 정말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위험 관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북핵이나 외교안보 이건 사실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이걸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죠. 마치 왼쪽에 속한 것처럼 뻥을 치고 있는 건데 이런 건 사실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 국가도 생존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분명히 나누고 인정을 하고 이건 위험 관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한번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정말로 그나마 조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FGR 디플로마스입니다. 그래서 우호관계를 중시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고요. 주변 국가와는 최소한 설린 관계를 good neighbors 관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용주의 노선이 일관되게 가야지 이 세 가지를 결합하면 이게 교차하는 지점에서 분명히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지정학자의 약속이지만 그 시너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명히 요 구체적인 사항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NLP 그 이념증을 전부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요 프로그램을 보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부분은 이거 끝난 다음에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오늘 토론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잠을 못 자겠다 싶으면 옆에 그 초원복국집에서 식사할 텐데 식사하면서 항상 학회에서 실제 토론은 식사 시간에 합니다. 그리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